미안하지만 오늘부로 그만 나와. 사장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손님 밥값을 내 돈으로 냈잖아. 규칙 위반이야. 고작 김치찌개 한 그릇 가. 7,000원을 대신 내준 게 잘못이라니. 그 할아버지는 현금 지갑을 잃어버리셨고 주변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장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서윤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고 동양그룹 이사 송민재입니다라는 말에 서윤은 숨이 멎었어요. 도대체 그때 그 할아버지가 누구셨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분당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높다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 2시쯤이었죠. 송태주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검소한 차림새로 골목길을 걸었어요. 회색빛 낡은 카디건에 편한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아무 상표도 없는 오래된 청가방 하나.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외식 사업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면 꼭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손님으로 말이죠. 직접 현장을 보고 느껴야 진짜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주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새로 생긴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만나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 소박하면서도 정겨워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에 놓인 작은 화분들도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맛을 낼까? 태주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점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대충 짐작은 가지만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점의 성공은 맛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서비스와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태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달린 방울이 경쾌한 소리를 냈어요. 음식점 안은 아담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테이블은 5개 정도였고 각각이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밝은 목소리가 태준을 반겼습니다. 정서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서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짜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그 순간 마음이 훅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데 이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눈빛부터가 진심이었거든요. 네, 새로 생긴 곳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태준이 대답하자 서윤은 더욱 환하게 웃으며 태준의 팔을 살짝 부축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이 자리가 가장 따뜻합니다. 바람도 안 들어오고 주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도 잘 느끼실 수 있거든요. 서윤은 태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따뜻하게 데운 물수건이었습니다. 물컵도 정성스럽게 닦아서 시원한 물을 따라 내어 주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저희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김치를 직접 담가서 깊은 맛이 나거든요. 서윤은 메뉴를 설명할 때도 단순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맛인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태주는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진짜 손님을 생각하는구나. 수십 년간 외식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로 주세요. 태준이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도 몇 번 뒤돌아보며 태준이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태준은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김치의 시큼하면서도 깊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태준은 코를 킁킁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냄새만으로도 어느 정도 맛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 냄새는 제대로 익은 김치로 끓인 진짜 김치찌개의 냄새였습니다. 어르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서윤이 양손으로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위로 파와 두부가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접시에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을 따로 담아서 함께 내어주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어르신. 그리고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깍두기예요. 김치찌개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태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자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김치가 제대로 익어서 신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돼지고기도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 국물도 진했고 간도 딱 맞았어요. 맛있네요. 태준의 진심 어린 감탄에 서윤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태준을 살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었어요. 하지만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태준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평소 회사에서는 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해야 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태준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고 무엇보다 서윤의 친절함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마치 친손녀가 돌봐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태준은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천천히 걸어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 항상 가지고 다니던 현금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태준은 당황해서 다른 주머니도 뒤져봤지만 현금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까지 꼼꼼히 뒤져봤어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가져왔던 것 같은데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택시에서 떨어뜨렸나? 아니면 다른 곳에 들렀을 때 깜빡했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부터 차근차근 기억해 보려 했지만 어디서 놓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태준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목구멍도 바짝 말랐습니다. 음식점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계산대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자 다른 손님들이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갑을 찾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계산대 앞에서 계속 헤매네. 혹시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 요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태준의 귀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손은 더욱 떨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왜 나와서 나이 많다고 봐 달라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70평생 이런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윤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태준의 당황한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보고 무슨 일인지 금세 파악했어요. 서윤은 재빨리 손을 닦고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의심, 어린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태준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서윤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금 지갑을 어디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그랬구나. 돈도 없으면서 왜 나와서 밥을 먹어. 저런 식으로 공짜로 먹으려 하다니 나이 드니까 정신이 없나 보네. 하지만 서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태준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안심시켰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급하게 나오다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카운터로 가서 태준 대신 계산을 치렀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천천히 주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주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왜 저래? 모르는 사람 돈을 대신 내다니.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속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서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태준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서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순수한 친절을 받아봤을까요?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위 때문에 친절했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친절은 달랐어요. 조건 없는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계산을 해주는 것도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태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서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서윤의 마음속에는 태준에 대한 동정심이나 우월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뿐이었어요.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런 아가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와서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정말 괜찮아요.
서윤은 태준이 나갈 때까지 따뜻한 미소로 배웅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마음씨 착한 아가씨에게 반드시 보답해야겠다. 음식점을 나선 태준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윤이 유리창 너머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오랜만에 진짜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돈을 대신 내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태준은 원래 식사 후에 근처 시장에 들러 오이와 시금치를 사려고 했었어요. 집에서 아침에 현금 지갑을 챙겨 나온 것도 시장에서 쓰려고 했던 건데 어디선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착한 아가씨를 다시 찾아서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태주는 손자 송민재와 함께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았어요. 민재는 할아버지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 전 받은 따뜻한 도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민재도 함께 감동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주는 며칠 내내 그 아가씨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얼마나 친절했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는지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착한 아가씨였어. 오늘 꼭 고마움을 전하고 제대로 갚아드리고 싶구나. 두 사람은 만나본 식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서윤에게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나와서 기계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태주는 의아해하며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여기서 일하던 젊은 아가씨는 어디 갔나요? 직원은 머뭇거리더니 안쪽을 가리켰어요.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곧 차동철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동철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칠 전에 저를 도와준 여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태준의 말에 동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직원 말씀이세요. 해고했어요. 태준과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고요. 왜 그러셨는데요? 민재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 직원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손님 밥값을 자기 돈으로 냈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동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직원은 필요 없어요.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당연히 내보내야죠. 돈도 없는 손님이 왔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동철의 차가운 말투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직원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민재가 항의했지만 동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운영하든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태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그 착한 아가씨가 일자리를 잃었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태주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민재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구나. 그 아가씨를 꼭 찾아야 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꼭 찾아서 도와드릴게요. 이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커피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아가씨 생각만 났습니다. 민재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은혜를 갚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줬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그분을 꼭 찾아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찾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인사팀에 부탁해 볼게요. 그 일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명단을 조사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네. 요즘은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기록으로 추적이 가능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태주는 조금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아가씨를 찾는다고 해도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할아버지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민재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너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아가씨가 원한다면 말이야. 물론이죠, 할아버지. 그분 같은 마음씨를 가진 분이라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태주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보여준 따뜻한 미소, 자연스러운 친절, 그리고 주저없이 도움을 준 마음, 그런 좋은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틀 후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정서윤 씨라고 하세요. 연락처도 구했습니다. 태주는 기뻐하면서도 떨렸어요. 드디어 그 아가씨를 찾았다니. 민재야, 내가 직접 전화하는 게 좋을까?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생각했어요. 서윤이 놀라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집에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후로 매일 구인 광고를 보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쉽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지만 대부분 경력직을 원하거나 자신의 조건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 경력 3년 이상이네. 서윤은 한숨을 쉬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서윤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보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이 구인 광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윤은 혹시 취업과 관련된 전화일까봐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그룹 이사 송민재라고 합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동양그룹이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아닌가요? 왜 그런 회사의 이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저에게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잘못 거신 건 아닌가요? 민재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만나본식에서 일하셨던 정서윤 씨 맞으시죠? 서윤은 더욱 당황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전 직장까지 알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니 그때 자신이 도와드린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그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바로 그분입니다. 며칠 전에 현금 지갑을 잃어버리셨을 때 서윤 씨께서 도와주신 그분 말씀이에요. 서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런 큰 회사와 관련이 있으셨다니.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할아버지께서 서윤 씨를 꼭 찾고 싶어 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잠시만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전화가 넘어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세상을 다시 느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때 그분이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렇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었어요.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때문에 당신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핀 돌았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시다니.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윤의 말에 태주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윤 씨, 민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서윤 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희가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윤 씨,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재의 제안에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요. 네,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윤 씨 같은 마음씨를 가진 분이야말로 진짜 인재라고 하셨거든요. 서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동양그룹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다니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윤은 동양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어요. 높다란 빌딩을 올려다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현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민재는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시간에 늦을까봐 일찍 나왔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 밤에도 서윤 씨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민재는 서윤을 따라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이 일어나서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태준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자, 앉아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태준은 서윤을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서윤 씨, 그날 내가 본 친절함을 잊을 수가 없구나.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민재도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 회계팀에서 일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업무부터 시작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서윤은 당황했어요. 저는 회계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 누구나 모르는 게 당연해.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야.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거든. 그날 서윤은 정식으로 동양그룹의 입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서윤은
동양그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과 자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태주는 종종 서윤을 불러서 안부를 물었고 민재도 든든한 오빠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회장실에서 태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꿈만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태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윤 씨, 이건 내 착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이야. 세상은 결국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 몇 주가 지난 후 태주는 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서윤 씨, 할아버지가 하나 부탁이 있어.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친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거든. 내가 그 강사를 해줄 수 있을까?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처럼 진짜 친절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의미가 있거든. 그렇게 서윤은 새로운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 달 후 서윤은 처음으로 친절 교육 강의를 했습니다. 친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강의를 들은 직원들은 서윤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서윤의 강의를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재야, 서윤 씨가 정말 잘하는구나. 내 할아버지 진심이 담긴 이야기라서 더욱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과 서윤 그리고 민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오늘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거든. 태준의 말에 서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서윤의 순수한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